도내 시내버스 요금이 오늘부터 일제히 오른 가운데 강릉 지역은 다음 달 1일부터 시내버스 노선과 운행 횟수가 크게 줄어 불편이 예상됩니다. 낙산과 경포 도립공원이 해제됐지만 토지 이용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토지 개발에 필요한 용도 지역 변경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분류 과정을 거쳐 합성 섬유 등으로 재활용되지만 분리 배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석탄 소비 감소로 탄광과 연탄 공장이 대부분 문을 닫고 연탄값도 계속 오르면서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원도 내 시내버스 요금이 오늘부터 일제히 올랐습니다. 강릉 지역에서는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노선과 운행 횟수가 크게 줄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강릉, 삼척, 춘천, 원주 지역은 시내버스 요금이 어른 기준으로 1,300원에서 1,400원으로 100원 올랐고 나머지 시군은 1,200원에서 1,400원으로 16%인 200원이 올랐습니다.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강릉 지역은 버스 노선과 운행 횟수도 줄어듭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11개 노선 가운데 13개가 폐지되고 운행 횟수는 1,069회에서 916회로 줄어듭니다. 안목항에서 주문진 향오리까지 해안도로를 따라 운행하는 관광 노선인 333번 노선도 이번에 폐지됩니다. 탑승률이 적거나 수익이 나지 않는 벽지 노선이 대상입니다. 대부분 노선에서 첫 차와 막차가 없어집니다. 강릉시는 버스 운행이 줄어든 지역에는 100원 희망택시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희망택시는 출퇴근자와 학생들에 한해서 저희가 명단을 읍면동으로부터 받아서 정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은 요금을 1인당 100원씩 내고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비상상황실을 운영해 민원 발생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내버스 감축 운행은 운전기사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조치로 다른 시군도 시내버스 운행이 잇따라 축소될 전망입니다. MC 뉴스 황병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낙산과 경포 도립공원이 해제된 지 2년째에 접어들었지만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토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용도 지역 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 남대천 주변의 마을입니다. 소나무숲 주위로 주택과 상가 등이 지어져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연스럽게 마을이 형성되다 보니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을 당시에도 공원 마을지구에 속해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초 도립공원이 해제되면서 현재는 보전산지로 용도 지역이 바뀌어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공원 마을지구에서 보전산지로 용도가 바뀐 면적만 358헥타르, 축구장 500개 규모입니다. 양양군이 마을지구 내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규모는 축구장 140개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최근 산림청에 보전산지 해제 신청을 냈지만 구체적인 이용 계획이 미흡하다며 불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목적 사업이 뚜렷해야 되고요. 목적 사업에 필요한 부지나 경계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산지를 되겠다. 산에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근데 그쪽에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양양군은 이미 개발된 부지와 인접한 산지를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해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개발이 돼 있고 또 개발 가능한 토지에 연접되어 있는 산지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원활하게 협의하면은 충분히 논의가 되리라 보여집니다. 도립공원에서 해제된 경포 지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보전산지 해제가 난항을 겪으면서 해제된 도립공원 구역의 개발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일회용 컵 등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고 버리는 쓰레기 중 하나가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재활용되는지, 분리배출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파쇄기에 들어갑니다. 분쇄에 이어 세척 과정을 거친 뒤 손톱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이 나옵니다. 이 플라스틱 조각은 건설용 파이프 등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페트 소재는 합성 섬유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플라스틱의 재활용은 먼저 같은 성분끼리 분류하는 작업부터 진행됩니다.
음료수병에 주로 사용되는 페트와 PP 등으로 나누는데 단일 물질이어야만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처럼 성분이 다른 플라스틱들이 섞여져서 버려지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분류 작업을 거쳐야만 합니다. 성분이 다른 부분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장비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특히 페트 재질의 용기는 비닐 포장재, 뚜껑과 함께 버리면 이를 분쇄한 뒤 대형 수조에 담아 성분별로 분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면서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재활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안에 음식물이라든지 비닐 제거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분리 배출을 좀 해주셔도 우리 재활용 업체들은 좀 수월하게. 최근 병에 붙어 있는 포장재를 쉽게 제거하도록 만든 제품들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실제 분리해버리는 경우는 많지 않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네, 석탄 산업 사양화로 수많은 탄광이 문을 닫고 연탄을 만드는 공장도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민 연료로 겨울철 수요가 많은 연탄은 가격이 계속 올라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창조 영상 취재 기자의 영상 리포트입니다. 그때는 전국이 소비가 전국적으로 연탄을 소비를 했으니까 그때는 연탄업으로서는 그냥 그런 대로 했는데 지금은 거의 사양사업이에요. 내가 네 아까 나가지 간다. 어르신분들은 이거 겨울나기 이거 갖고 이것도 한 장 아끼려고 조금이라도 덜 불문을 막을까 뺄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좀 비싸긴 비싸도 그래도 뜨시게 살려면 연탄 떼야죠. 기름은 감당 못해요. 뜨시게 못 살아요. 기름 올렸다가 1시간도 안 돼 짤랑하게 식으니 그러니 어떻게 이걸 한 장 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연탄이 방이 뜨시고 24시간 뜨시니까 그냥 이걸로 노인네들은 사는 거지. 올해 3분기까지 도내 땅값이 2.69% 상승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지가 변동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 9월 말까지 강원도 땅값은 평균 2.69%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3.3%보다는 낮았습니다. 시군구별로는 고성군이 6.51%로 경기도 파주시의 8.1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고성군은 남북 교류 기대감으로 제진역 등 접경 지역의 수요가 지속되고 해안가 인근 전원주택 수요로 인해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5년 삼척 가곡에서 발생한 산불 실화자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삼척 구규림관리소는 2015년 가곡 산불의 실화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16일 강릉지원에서 1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가곡 산불은 주택의 화목 보일러에서 불씨가 날아가 산림 52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톨릭관동대학교 모 교수가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동료 여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송치된 가톨릭관동대학교 모 교수에 대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 5월 대학원장 재임 시절 학과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교수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강릉시의 민선 7기 첫 조직 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조직 개편과 관련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강릉시 조직개편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평생교육원과 대외협력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농정과와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주문진 보건출장소를 보건지소로 바꾸는 것에 대해 기능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건강생활증진센터 설치를 주문했습니다. 삼척시가 내년에 폐광지역개발기금 226억 원으로 1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삼척시는 내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226억 원으로 강원대 도계 캠퍼스 학사경비 40억 원을 지원하고 탄광촌 유리 게스트하우스 조성에 27억 원을 투자합니다. 또 도계 작은 영화관 건립에 27억 원, 시가지 환경 개선에 15억 원, 흥전리 삭도마을 관광지 개발에 10억 원 등 모두 1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소년들의 과학적 사고 증진과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제20회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한국대회 2차 본선이 동해시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한로봇스포츠협회 주관으로 28일까지 사흘간 동해체육관에서 열리는 이 대회엔 전국의 초, 중, 고등학생 600여 명이 참가해 로봇 게더링 등 12개의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국내대회 본선을 통과한 선수들은 오는 12월 필리핀에서 열리는 제20회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에 나가게 됩니다. 속초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속초시는 경관지구 이외 지역에서도 11층 이상이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경관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의회에서 의결되면 연말쯤 공포될 예정입니다. 기존 통일전망대 옆에 새로 지은 해돋이 통일전망타워가 다음 달 문을 엽니다. 고성군은 68억 원을 들여 지난 2015년 착공한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신축 공사를 다음 달까지 마치고 다음 달 중순쯤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